오늘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후변화의 A에서 Z까지 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 아마 기후변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특히 신혼여행지로 널리 알려진 몰디브란 나라가 있습니다. 저 인도 밑에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근데 그 섬나라가 2100년이 되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지구온난화가 되면 빙하가 녹고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죠. 그래서 이 섬나라들, 특히 바다 위에서 높지 않은 그런 섬에 사는 나라들은 우리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바다 밑에서 강요회의를 하면서 우리 전 세계에다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좀 힘써달라는 그런 이벤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슈퍼 엘니뇨라고 적도의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수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 농작물이 폭등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2080년에는 말라리아에 걸리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무려 6, 7천만 명이나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기후변화가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인 이 기후변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다면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의 개념입니다. 기후변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온난화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기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지구는 0.85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동남아시아에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풍이 아주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초원이 사막으로 변하는 그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는 2003년도에 폭염이 일어나서 무려 7만 명이나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후변화로 무려 16만 명이나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다른 나라 이야기들 좀 했지만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기후변화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심각한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볼까 합니다. 앞에서 지난 100년 동안 지구온도가 0.85도 올랐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그 2배가 되는 1.8도씨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 21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 기후가 특히 여름이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그렇게 계속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또 2070년이 되면 말레이시아처럼 아예 아열대 기후가 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한마디로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보통 태양에서 햇빛이 지구를 쪼게 되고 그것이 지구를 덮여서 또 이 복사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어야 되는데 이 온실가스 때문에 이 복사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온실가스가 지금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있을까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등 6개의 온실가스가 그 대표적인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석탄, 석유와 같은 그런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탄가스입니다. 앞에서 사회자분하고 질문 답변할 때 말씀드렸지만 소방기나 트림 할 때 나오는 바로 그 가스가 메탄가스인데요.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많게는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가스들이 있습니다. 아산화질소 또는 수소불화탄소 여러 가지 가스들이 있는데 이건 주로 산업공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그래프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 온실가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만큼 이렇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신 통계가 2012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201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6억 8,800만 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것을 1990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2배 이상 133%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OECD 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인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했는데 핵전쟁이 지구 온난화와 같이 인류의 멸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시간이 가기 전에 늦기 전에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지금 집권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두 번째 이 집권기에서 가장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후변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화력발전소를 최대한 줄이고 그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또 혼자만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중국과 협력해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같이 힘을 잡자고 그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명하신 프란체스코 교황님 그분조차도 이 기후변화는 미래 세대한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이 현 세대가 해결해야 할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또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모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할 나위 없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 해입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명 교토 어의정서 체제와 달리해서 신기후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기후체제에서 여러 국가들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28%를, 그리고 EU는 2030년까지 90년 대비해서 40%를, 일본은 2030년까지 13년 대비해서 26%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패시브 하우스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친환경, 저탄소 주택 이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패시브 하우스는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원료를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광과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요. 그리고 창이 삼중창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도 아주 두꺼운 그런 벽을 쓰고, 또 지붕도 높은 지붕을 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패시브 하우스를 하면 에너지가 90%까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아주 친환경 도시로 유명한 프라이부르크라고 있습니다. 그 프라이부르크는 집을 지금 태양광 해전 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집이 태양광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아주 그런 집을 개발해서 운영할 정도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선진국은 저렇게 목표도 거창하게 세우고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우수한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예상되는 배출량의 37%를 줄이겠다고 지난 6월 달에 그 목표를 정하고 유엔에다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계가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계획이고요. 또 이 산업계 부담을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우리 비산업계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배출권 거래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촉진하는 그런 일종의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배출권 거래제가 어떻게 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두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은 지금 정부로부터 100톤이라는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 기업도 마찬가지죠. 근데 A 기업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20톤을 줄였습니다. 근데 B 기업은 반대로 아무런 기술이 없고 오히려 20톤을 더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 기업은 줄인 만큼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고, 또 B 기업은 그 100톤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20톤을 사는, 그래서 이렇게 배출권을 주고받는 거래를 한다고 해서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는, 줄이면 결국은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또 B라는 기업은 줄이지 못하면 돈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유인책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를 지금 많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EU 국가입니다. 28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EU 국가뿐만이 아니고 한 6개 국가 해서 34개 국가가 국가 단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까지 따지면 무려 38개 국가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정책을 취한 효과를 보면 유럽은 일찍 한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탄소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33%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영국이라는 국가는 이 배출권 거래 도입하고 나서 무려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50년 후 또는 100년 후에 일어날 우리와 무관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냄비가 있는데요. 하나의 냄비는 지금 센 불로 물을 끓이고 있고 그 안에 개구리가 있고요. 그 옆에 냄비는 낮은 불로서, 약한 불로서 이렇게 서서히 데펴가고 있고 그 안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냄비의 개구리는 센 불로 이렇게 뜨거워지다 보니까 뜨거 하면서 튀쳐나가죠. 근데 오른쪽 냄비에 있는 개구리는 이 데워지는지도 잘 모르면서 서서히 삶아서 결국엔 죽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라는 솥단지 안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솥단지 안에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여기에서 뛰쳐나와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 지금 지구가 기후변화라는 열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 온실가스 줄이는데 여러분들이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신다면 우리 지구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날씨도 궂으신데 먼 길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